저희는 알쏭달쏭 법률 예솔도 시작해야겠죠. 항상 문제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겉모습이 바뀌면 주민등록번호도 다른 성별로 바꿀 수 있다입니다. 최근 한 방송인이 과거에 동성 연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에 호르몬 주사를 맞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방송인 말처럼 외양이 남성으로 변하면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렵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모를 들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겉모습이 바뀌면 주민등록번호도 다른 성별로 바꿀 수 있다. OX파 들어주십시오. 이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자, 강 변호사님도 네, X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죠. 이 변호사님 왜 X인가요? 일단은 성전환, 특히나 이제 성별 정정이라는 거에 대한 요건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성별 정정은 2006년도에 처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었고 네. 그 뒤로 지금까지 쭉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걸 요건으로 하고 있냐면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개인, 사회, 정신입니다. 개인, 사회, 정신. 개인적으로 어떤 성의 귀속감을 느끼느냐. 난 남자로 태어났으나, 난 네. 여자로 태어났지만 난 남자이고 싶어, 여자이고 싶어, 혹은 여성의 더 귀속감을 느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네.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야, 여자 같아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개인적인 귀속감. 예. 두 번째로는 사회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봐주고 있느냐. 그래서 남성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남장 여자로 생활하는 분들도 네. 과거에는 많았죠. 그래서 남성으로서의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고 정신적으로도 스스로가 여성으로서의 어떤 만족감, 귀속감을 얻고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지금 대법원은 이제 매번 판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예규라는 게 있는데 그 예규에는 이제 수술을 통한 성전환 그리고 네. 부모님의 동의 이런 것들을 또 예규로 추가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개인, 사회, 정신 요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 사안처럼 단순히 수술을 했다고 해서 네. 외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남성으로서의 성별 정정이 허용되느냐 그 질문에는 X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또 어떤 근거를 대주실까요? 예, 뭐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어떤 사람의 겉모습과 법적으로 성별을 이제 구분하는 것은 엄격하게 이제 다른 문제고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성을 뭐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꾸려면은 법원에 이제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고, 네. 주민등록번호 역시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식별하는 고유 식별번호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주민등록번호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생년월일과 성별 이 부분은 정정하는 것에 변경을 하는 것에 굉장히 엄격한 이제 요건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성별 정정 허가를 받아야만이 주민등록번호에 말하자면 그 뒷자리 첫 번호 있지 않습니까? 네. 1이냐 2냐 이것도 이제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엄격하고요. 그래서 뭐 외양이 바뀐다고 해서 호르몬 주사를 통해서 외양이 바뀐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 주십시오. 이런 만약에 신청을 법원에 했을 때는 예. 뭐 100이면 100 다 기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방송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시도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군대 문제. 징집 대상인가 성전환자도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어려운데요? 성별 정정의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네. 쭉 갖추고 성별 정정 신청을 해서 이게 인용되었다면 이제 예. 그때서야 이제 남성으로서 여러 가지 의무들이 부과될 테니까 이제 편입 여부가 나올 텐데요. 예. 사실 병역법에 이런 사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네. 그 우리가 흔히 징역을 1년 6월 이상 산다, 실형 살고 나오면 군대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현역으로는 복무하지 않지만 전시근로역이라고 해서 전쟁이 발발하면 그 경우에는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되는 이제 근로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병역법 시행령에는 여성이었다가 남성으로 성전환한 경우에는 네.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전시근로역에 포섭이 되어서 네.
현역은 아니겠지만 전쟁이 나면 같이 총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전우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오, 이미 그런 법이 있군요. 예. 아, 놀라운 사실 또 하나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송인의 말처럼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이게 성별이 좀 바뀐다 하면 결혼하는 게 가능할지, 혼인이 예. 가능한가요, 신고가? 중요한 것은 사실 주민등록번호 숫자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별 정정 허가를 네.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일단 법적으로 성이 이제 바뀐 거니까 예. 이성 간에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가능한 것이죠. 음. 근데 중요한 문제는 어쨌든 법적으로 여전히 동성인 경우에는 예. 법적인 혼인 신고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현재 대한민국도 점점 동성 연인들이 많이들 커밍아웃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사회에서 동성 연인들이 같이 동거를 하고 어떤 실질적인 혼인 생활의 외관을 꾸리고 있더라도 법적인 제도로서 혼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김조광수 커플이 네.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동성 연인인데 이제 혼인 신고를 했죠. 예. 근데 서울 서부지법에 그런 이제 자신들이 어떤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인정해 달라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지만 기각이 돼서 그렇군요.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예,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하게 좀 알아봤네요. 자, 우선 일단은 겉모습이 바뀌면 주민등록번호도 다른 성별로 바꿀 수 있다.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